이번 시간에는 유보통합 정책의 두 번째 사례로 김영삼 정부 당시 수립된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은 군인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교육계에서도 교육개혁이 국가개혁의 근본임을 주장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때는 1993년 7월입니다. 1993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9월에 제1차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1995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 5월 31일 제2차 대통령 보고서의 제목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인데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5.3.1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교육체제의 비전과 목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추진 방법 등 교육개혁의 큰 틀이 제시되었습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유아교육 관련 개혁은 1994년 9월 5일 발표한 제1차 보고서와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1차 교육개혁 방안에서 이미 그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차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교육개혁의 지표 중 하나로 2005년까지 만 5세 아동의 100%가 취약전 교육을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11대 과제 중 하나인 학제의 다원화 및 탄력성 제고에서는 유치원을 기본 학제에 편입시키고 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995년 5월 31일 1차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개혁 과제로 유아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강화가 언급되었습니다.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예절 질서 청결 등 실천 위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기관의 유아교육 기능을 활성화하여 유휴 여성 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며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아교육 자료 및 교구를 개발하여 유치원과 보육기관에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5일부터 1996년 2월 4일까지 임무를 수행한 제1기 위원회와 1996년 4월 9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임무를 수행한 제2기 위원회로 나눕니다. 특히 제2기 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의 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 개혁안을 집중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기 위원회에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중앙대학교 이원영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996년 8월 20일 보고한 3차 개혁 방안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포함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아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제도적이고 공식적으로 수용하여 국가교육체제를 체계화해 놓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유아교육은 대체로 사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교육기회도 능력껏 향유하라는 식으로 방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며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간 학제 속의 유아교육을 정치하고 그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한 배분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아교육 개혁을 위해 1996년 12월과 1997년 3월에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1997년 6월 2일 4차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개혁안의 골자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유아교육을 끌어들이고자 한 것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환경이 인간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은 개인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초중등교육 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으며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과중되고 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좋은 내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각국은 벌써부터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는 질 좋은 타가를 제공하고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질 관리를 통하여 취약전 유아들에게 최적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각 가정의 육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가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의 확립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은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3세 이상 초등학교 취약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유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 기회의 형평을 유지한다. 셋째, 초등학교 취약 직전 연령인 5세 유아들에게는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여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약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 체제는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된 학부모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3세 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아학교의 법적 토대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에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유아교육법은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유아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장학체제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교육 예산 중 유아교육 예산을 상향 조정하여 2005년 이후에는 연간 5%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의 초등학교 취약 직전 유아에 대한 1년간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명시하고 군 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상 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교육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 즉 바우처 시스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지역을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교육 기회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05년까지 초등학교 취약전 유아학교 취원율이 100%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 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공교육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어떤 상태였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는 왜 확립해야 할까요? 공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면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합니다. 이러한 공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1997년 당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각 가정의 판단과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지원과 관리 감독에 의해 제공되는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는 유아는 전체의 27% 수준에 불과하여 공교육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려는 이유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성 및 인지 능력의 기반 형성에 중요한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유아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아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다음 표는 1996년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와 우리나라 유치원 보육시설의 취원율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3세 이상의 유아는 교육 대상 연령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1997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은 3세, 4세, 5세 각각 10.2%, 27.3%, 45%에 불과했습니다. 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도 OECD 가입 국가의 유아교육 수혜율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